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든 게 꿈입니다.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구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컨셉을 잡아서 아이디어 스케치로 아이디어를 도출했죠. 이 도출된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도면으로 2D 도면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 3D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D가 완성이 되면 이게 출력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거쳐서 프린팅 작업까지 진행을 해서 오늘 후처리까지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작업은 지금 이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도면화 작업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도면화 작업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저희가 수업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이론 과목이고요. 이 과목 자체가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해서 도면화 작업을 거쳐서 목업을 하고 프린팅해서 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는 게 커리로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구를 디자인해 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꺾어져서 들어갈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차라리 프레임에 맞춰서 쿠션만 가볍게 들어가주고 앉는 부분, 목 부분 있는 부분만 좀 해주시면 뒤집었을 때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재질을 이게 너무 그런 천재질 말고 좀 닦을 수 있는 반딱거리는 그 재질로 들어가면 청소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뒤집어서 양면으로 사용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면을 좀 약간 언밸런스 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으면 사용할 때 뒤집었을 때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가지 말고 이쪽이 다리 부분이 될 거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리가 좀 위로 올라가면 더 편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간 것보다는 누웠을 때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두께를 차이를 두는 거죠. 이게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차이를 둬서 여기는 좀 짧게 여기는 길게 해서 이쪽 다리 뻗는 부분은 좀 짧아지게. 프레임 자체를 좀 그렇죠. 그렇게 주시든지 아니면 프레임이 같이 간다고 하면 이 쿠션 부분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근데 두 번째 이 쿠션이 많이 들어가면 더 푹신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시공에서는 좀 더 편할 거예요. 같이 한 판으로 짜고 이 쿠션을 좀 더 넣어서 아래쪽이 조금 더 푹신하게. 뭔지 알겠지? 이게 전체 다 들어간다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지금 이 친구는 테이블을 가지고 뒤집었을 때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앉는 부분에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하게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첫 번째로 일단 테이블을 만든 건데요. 그린 건데요. 테이블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의 측면도 있지만 이제 더 기능적인 면을 살리고 싶어서 테이블을 이제 반대편으로 뒤집었을 때 이제 소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창작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좀 무언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도출시키는 거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직업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NCS라고 해서 좀 뭔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힘들거나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선생님께서 잘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간 가구들을 디자인해서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고
디자인적인 구체적인 NCS 표준안도 규격은 똑같지만 거기서 발전된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성화된 제품은 메리트가 없잖아요, 디자인에서는. 어차피 창조돼야 되고 창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리가 4개가 들어가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건 너무 작고 A3 일단 조금 불안정해요. 다리가 3개밖에 없어서 좀 중심을 잡을 때 조금 불안정하게 쓰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품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뭐 벽에다 고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불안정한 거죠. 그 실용적인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아름다운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기능적인 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삼박자가 다 맞춰져야 되는 거지, 하나라도 거기서 누락이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봐서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뭐. 많이 만들어 봐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알지, 출력을 안 해보고 그냥 모델링까지만 해봤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 과정의 장점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서 아, 이게 실용화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없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과정이 어떤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부터 들어가서 스케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도면화 작업이 진행되겠죠. 똑같이 도면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컨펌을 받겠죠. 그래서 잘못된 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3D 작업이 진행되겠죠. 3D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완료가 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컨펌을 받겠죠. 되셨으면 그게 완료가 되면 이거 갖다 이제 프린팅을 걸어서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제 후가공 처리를 해서 인도하겠죠. 테스트 후에. 그런 작업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스캐닝 해가지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조별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똑같이 혼자 개별적인 작업을 하진 않아요. 보통 다 똑같이 조별 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똑같이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똑같이 도면화 작업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고 모거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 전부 다 그 실무에 바로 투입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 책상인데 이렇게 커피 테이블 식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 이 고양이 안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쪽 안에 이제 불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두움 밝히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테이블은 크리스탈이라고 그냥 유리로 된 소재로 만들 것이고, 여기는 지금 나무 소재로 받침으로 했습니다. 디자인. 교육도 되게 상당히 높게 하시고요. 좀 처음에는 따라하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실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치수가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치수가 너무 쬐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치수를 키워야 되겠죠. 그럼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 문자로 들어오면 치수가 지금 3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쬐끔하죠. 그래서 얘를 키워서 높이를 30 키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조종하기, 현재로 설정하기 하게 되면 커졌죠. 이렇게 키워주셔야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도면에 70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지. 700이면 700 딱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가구를 3mm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디자인이죠. 그죠? 수정을 해주세요. 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위 설정도 가장 중요하겠죠.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단위가 가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미터나 아니면 인치로 작업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가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꼭 작업할 때는 단위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일 많이 실수하죠. 현장 나가도 똑같아요. 나가시면 꼭 당황해서 작업을 다 했는데 나중에 출력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했을 때 터무니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겠죠. 단위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가지 않도록 아시겠죠? 기존에는 어쨌든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그 교습 방법과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처럼 모등학습을 한다든지 그룹 단위로 발표 수업을 한다든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확산되어서 좀 다양한 수업 내용이 있어지는 것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일했던 업체에서는 경찰서 공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건축 쪽에서 좀 이런 프린팅 분야보다는 건축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를 다 다니면서 공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도면 작업도 했었고 흔히들 보통 제가 경찰서에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다 깜짝깜짝 놀라요. 경찰서가 공사할 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다 시설 공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닥판도 공사를 할 거고 페인트 칠도 할 거고 천장 공사도 할 거잖아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들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구치소 설계도 해봤고 진술 녹화실 처음 설계할 때 거의 다 제가 해줬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진술 녹화실은 제 손을 다 거쳐서. 진술 녹화실 거기 설계하실 때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진행하셨습니까? 진술 녹화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경직되고 그죠? 좀 두려워하는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 속마음을 어필할 수 있게 좀 편안한 컨셉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친화적으로 이런 컨셉을 주 타겟으로 해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부드럽게 자연 색상에 많이 맞춰서 타겟을 해서 디자인을 했죠. 디자인 하실 때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일단은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범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많은 그런 다르게 공사된 사례들,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디자인을 먼저 시안을 잡아서 1, 2, 3 정도 해서 이제 그 경찰서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산업 디자인은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가구 디자인, 이런 의자 이런 거 다 디자인이잖아요. 산업 디자인이잖아요. 하나하나 곳곳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취업 분야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작품이 뭐예요? 이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액자 디자인이라고 한 건데 이제 액자를 좀 많이 끼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4개 정도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고요. 보통은 액자 하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만 꼽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이제 4가지 공간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액자를 좀 꼽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안에 빈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제가 또 다육식물을 키우는 게 취미인데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액자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식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좀 뭐 재밌고 좀 활용성도 실용성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스피커 디자인이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거치대와 스피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핸드폰을 넣었을 때 소리가 울리게 돼요.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만들다가 이 입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소리를 좀 크게 울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산업 디자인 자체가 좀
다방면에서 쓰이고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지식이 좀 많아야 되고 경험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쪽 분야를 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좀 관심이 있고 인테리어는 또 누구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이 뚫린 대로 소리가 울리게 되고요. 여기다 핸드폰 거치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뽑았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시장으로 나갔을 때도 상품 가치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자신감도 같이 생겼습니다. 이 와인바 같은 데서 쓸만한 그런 테이블을 디자인한 건데 이게 와인잔 형성한 거고 또 이 내부를 공간을 둬가지고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수납할 공간을 만든 거죠. 제가 항상 뭐 어디 꽃집이나 그런 데 가면은 4인 테이블에 앉으면은 짐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짐 놓을 공간을 이 밑에다 마련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NCS 과정 자체가 실무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에 투입했을 때의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예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위주의 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취업을 앞두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정적이잖아요. 제품 과정이면 제품에 대해서만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인테리어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해서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이 NCS 과정 자체가 뭐 2수준부터 해서 5수준까지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 산업, 인테리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꿈을 갖고 올 때는 제품으로 왔지만 접해보고서 나하고 적성이 인테리어에 맞다. 그럼 인테리어 과정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 더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적성을 찾기에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니어처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자 무슨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택배가 배달 오다가 끊어서 택배 배달 오다가 끊어서 전화 와. 인원 공방이잖아. 테이블 끊어졌다고. 전화 와. 계속 하자고 해줘야 돼. 그 실용성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에서는 괜찮은데 실용적인 미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 바꿔줘야 돼. 자재비가 안 남아. 인건비가 안 들어가. 개별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실무에 나갔을 경우에는 거기다 프로젝트 진행이 다 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팀에서 화합이라든지 자기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선수 수업으로 배워가는 거죠. 제가 한 거는요, 그냥 테이블에 이제 그냥 테이블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많이 덥고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파라솔을 올려서 뭐 그늘 같은 데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 있을 때 만약에 커피를 만약에 밖에서 먹든 하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그늘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몸에 땀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영감을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그거를 이제 가상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상의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저를 만족시키는 협의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 걔를 도면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도면화 작업이 진행이 돼서 이게 가구로 구현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3D로 표현이 되고 3D 모델링이 나온 상태에서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프린터 출력을 해서 후 가공 처리를 하면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이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있는 프린터하고 달라서 G코드로 변환 없이 그냥 내보내기 파일로 해서 STL 파일만으로도 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작업한
프로그램을 불러오세요. 지금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출력이 되는 건데 터무니없이 너무 크게 스케일이 안 맞게 크게 됐기 때문에 출력할 수가 없어서 색깔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비율로 클릭해서 거기다가 수치를 조절해 보세요. 프린터를 눌러서 프린터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 전까지 모델링 작업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라서 그거를 불러와서 프린팅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프린팅을 걸어서 프린팅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지금 프린팅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3D 프린터를 이렇게 편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작업했었는지. 예전 교육 같은 경우는 이 프린팅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나무나 이런 하드보드지 이용해서 직접 깎거나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모형 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한 과정을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없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죠. 종이로 잘라 붙이든지 아니면 나무 갖다가 잘라서 그죠? 그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하고 있는 거죠.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일단은 얘를 만든다고 하면 재료 구입부터 해야 되는 거고 재료를 사와서 걔를 잘라서 만들고 그렇다고 해도 결과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버리는 것도 많아질 거고 낭비되는 것도 많을 거지만 얘는 우리가 정말 모델링만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구현될 거기 때문에 시간적이든지 비용적인 낭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재료에 따라서 기계를 분류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얘를 살펴보시면 얘는 주 성분이 PLA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 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친환경적인 재료로 되어 있는, 그래서 출력할 때 지금 냄새가 안 나잖아요.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요. 친환경적이고 조금 근데 약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죠. 프린터를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 작업이 필요한 거죠. 프린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사실. 결과물 다 완성이 됐는데 뽑아서 이렇게 해서 뜯어보세요. 잡으세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수축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또 드릴로 뚫어야 되겠네요, 구멍을. 출력할 때는 이거 지금 보시면 디자인을 할 때 물론 이게 수축이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수축이 될 걸 감안하고 얘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력을 해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죠. 이런 단점이, 이러면 다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세트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잘못된 디자인이죠. 그래서 항상 디자인할 때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수축될 거를 감안을 해서 출력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거 기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용도로 지금 출력을 하신 거죠. 원래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테이블만 쓰기에는 그래도 다른 거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테이블도 쓰고 수납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요새 원룸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원룸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원룸 요새 나오는 가구들이 작게 나온다고 해도 다 하나를 사용할 때 하나로만 쓸 수 있으니까 하나를 샀을 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자, 현장에서 주의할 점 뭐라고 했죠, 제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조립식일 경우에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시간 개입을, 그죠? 실수를 하지 않게 시간적인 이 오차가 가장 중요하죠. 출력물이 이게 3D 프린팅이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거래하기 힘들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장.
저장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게 작업 시간이 근무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민호 씨가 저장을 잘못해서 날라갔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야근하는데도 욕먹으면서 야근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지만 저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세이브 에즈 밥 먹듯이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본인이 확 원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NCS 과정을 어느 정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지금 추천도 하고 있고 이게 또 날마다 계속 오니까요, 기간이. 제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추천하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술 쪽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과정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냥 다 오면은 열심히 그냥 어렵지 배울 수 있다고 그냥 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만드는 게 꿈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스케치도 제대로 못해서 선 하나도 못 그렸던 친구들인데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호기심만으로 선택해서는 실패할 확률도 많고 일단은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차근차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